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안 의원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을 향해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안 의원이 지난 6월 자신을 찾아왔다면서 당시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면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권 전 대표는 철수 작전의 배경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드러나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다. 또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안 의원을 향해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안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에 책임이 있는 2명에 대해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혁신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이제 의원님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 이런 곳에서 당시에 후보 교체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 그럼 누가 봐도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거든요. 맞죠, 의원님? 제가 뭐 구체적으로 누군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이건 저는 그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 국민들께 그 와닿고 그렇게 되면 아니 이렇게 가장 어려운 이 인적 쇄신안부터 먼저 실행에 옮기는 걸 보고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애정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안에서 항상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쇄신안이 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 인적 쇄신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를 했을 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절대 안 된답니까? 아니면 이거 혁신위에서 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새 당대표가 뽑히면 그때 할 일이지 왜 지금 그러세요? 이겁니까? 첫 번째였었죠. 절대 안 된다? 이건 뭐 절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난감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당의 분란만 초래한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백서팀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를 같이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따로 만들어서 따로 거기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자료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 7월 내로 그냥 나올 텐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만약에 그중에서 전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다고 한다면 또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두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접촉해 보신 사실도 좀 있습니까, 의원님? 이거 자체가 일단은 통과되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는 없었죠. 그럼 직접 접촉을 안 해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두 사람이 최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두 사람이 받아들여졌다면 그 이상의 더 인적 쇄신은 나갈 계획도 좀 가지고 계셨어요? 그건 이제 백서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특검이 한쪽 편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특검에서 증거를 가지고 이제 소환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근데 의원님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차기 총선 불출마도 있고 당에서 뭐 탈당 권유, 뭐 제명, 그다음에 자격 정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비대위에 맡겼습니다. 그 수준은? 네, 그 수준은 그쪽에서 정하시고 어쨌든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 쇄신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비대위가 성공하고 그러면 저 혁신위가 성공하고 그 비대위가 성공하고 결국 우리 당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의원님이 이 두 사람은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아닙니다. 뭔가 인적 쇄신 해야 된다고 추상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것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못 받은 이유가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그냥 본인의 결정으로 생각하십니까? 뭔가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다른 좀 세력들이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거대한 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네, 뭐 그거야 아마도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상의를 했을 수도 있고 본인 선에서 먼저 이 정도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예. 지금 당내 뭐 모든 의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중진 의원들, 뭐 구주류 의원들 쪽에서는 뭐 안타깝고 당황스럽다. 예. 이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애초부터 계획한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에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도 한다던데 어떠세요? 그런 반응들은? 그러면 처음부터 전당대회 나간다고 하지 왜 제가 또 이런 수순을 밟겠습니까? 아, 예. 애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신 거죠? 예, 전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직접 당대표 이제 전당대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인적 쇄신부터 하시겠네요? 먼저 가장 최소한의 인적 쇄신부터 사실은 예. 시작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뭐 저희들이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예. 어느 정도 백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수준에 따라서 예. 어떤 분은 사과를 할 분이 있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징계를 받을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출당까지도 몇몇 인사에 대한 출당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뭐 아주 심하다면 예.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미리 그렇게 예단하지는 않고 그런 어쨌든 인적 쇄신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절연하는 게 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예.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이라든지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계엄이라든지 예. 이런 것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예.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그런 그 대중정당 예. 그리고 또 진정한 보수정당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또 예. 윤석열 그 정권 시절에 예. 우리 당의 여러 가지 당원 당규들이 왜곡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 저 본인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뽑기 위해서 왜곡된 80%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을 다 정상화를 시키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 예. 당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